먼저 이제 초도 배포 프로세스 중에서 첫 번째인 파트 관리 영역부터 저희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브 타스크 중에 파트 정보를 관리하는 저희 기능들이 있겠죠. 이 부분은 저희 엔지니어링 파트의 속성이나 속성에 대한 뭐 파트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저는 이제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파트 정보 보기 전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 시스템 사용할 때 3D 대시보드를 첫 메인 페이지로 가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대시보드들을 지금 이렇게 꾸몄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은 제가 위젯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그 체인지 액션 그 위젯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 엔지니어링 파트라고 하는 요 위젯을 가져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설계자들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고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어떤 파트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파트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영역으로 가서 파트 정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하나의 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저희 3D 스페이스로 이렇게 리디렉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저희 파트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죠. 파트의 속성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그 관련된 아이템들은 이렇게 이제 트리 형식의 어떤 비주얼 이런 뷰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여기 위쪽에 있는 파트 넘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요 화면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엔지니어링 BOM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요 엔지니어링 BOM 탭이겠죠. 그리고 요 엔지니어링 BOM과 해당되는 파트가 어떤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 파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3D 모델 정보나 혹은 뭐 도면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파트 스펙 앤 도큐먼트라고 하는 탭이 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엔지니어링 봄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양한 편집 툴을 이용을 해서 봄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세부 타스크들을 진행을 하면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체인지 매니지먼트. 여기에 가게 되면 총 이제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설계 변경, 오더, 체인지 오더 탭과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요청 탭, 그 다음에 연계되어 있는 체인지 액션, 그리고 체인지 레거시라고 하는 이 기존에 있던 뭐 ECO, ECR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탭도 조금 지나면 뒤에서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파트 스펙 탭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의 탭이 제공이 되게 돼요.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탭에서는 저희 3D 설계 모델링에 해당하는 그런 파트 스펙 혹은 뭐 저희 그 V6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스페시픽 그 3D 설계 모델에 대응하는 뭐 캡 파트, 캡 프로덕트 혹은 피지컬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리스트로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리고 요 릴레이티드 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요거 관련되어 있는 파트 중에도 이게 뭐 알터네이트 파트, 그 다음에 서브스티튜트 파트, 스페어 파트 이러한 탭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약간 의미들이 조금 있는데요. 알터네이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이제 생산해서 넘어갔을 때 이 부품 말고 어, 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이렇게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파트들을 요 alternative 파트라고 명명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substitute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체품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BOM 구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특정 앞에 이 alternate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 넘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무조건 특정 이제 어떤 alternate 파트라고 지정되어 있는 놈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 substitute 파트 같은 경우에는 BOM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상위에 뭐 A라는 페어런트 파트가 있고 하위에 B라는 차일드 파트가 있을 때 요 A 밑에 B가 쓰일 때는 뭐 C를 써라 혹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 하나의 차일드 파트들은 여러 개의 페어런트 파트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봄은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C 파트가 상위의 A 파트에서도 쓸 수 있고 B 파트에서도 쓸 수가 있다 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A 파트 밑에 C가 쓰일 때는 뭐 D가 대체품으로 지정을 하고 B 파트 밑에 C 파트가 있을 때는 뭐 E 파트가 대체품으로 사용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본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대체품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본 구조랑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어 파트는 마찬가지,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저희 자동차에 있는 스페어 파트죠. 임시로 이제 땜빵할 때 쓸 수 있는 파트들을 이렇게 스페어 파트로 지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은 총 3가지의 의미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나중에 N봄, N노베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N봄 파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파트 정보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파트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품이나 반제품 혹은 특정 부품을 나타낼 때는 파트부터 먼저 따게 되겠죠. 자, 파트 따는 부분들은 저희가 총 3가지의 루트로 제공을 하게 되죠. 자,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 3D 스페이스 상에 보면 여기 액션 메뉴들이 액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액션 메뉴에서 엔지니어링 탭을 선택을 하고 파트 그 다음에 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파트를 생성할 수 있는 큰 두 개의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파트는 이제 생짜 파트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되고 두플리케이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품을 복제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개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파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파트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파트라고 하면 체본룰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체본룰은 저희 기본 OOTB에서는 이렇게 오토네임 시리즈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사실 저희 그 DB 스키마를 보게 되면 이 파트라는 타입에는 이렇게 총 4가지의 팔러시를 가지는 4가지 팔러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파트 팔러시지만 거기에 리비전들이 A, B, C, D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오토네임 시리즈별로 해서 각각에 대한 기본 체본 룰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뭐 A 시리즈, 각각의 시리즈를 선택하게 되면 시리즈를 선택하고 오토네임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 오토네임 시리즈의 체본 룰에 의해서 파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OOTB로는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이 오토네임 시리즈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 이제 넘버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오브젝트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에게 맞는 어떠한 체본 룰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저희 파트를 딸 때는
여러 개의 체번 룰을 활용을 해서 고객 니즈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페이즈라고 해서 페이즈는 디벨롭먼트와 프로덕션 이 두 가지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뭐 선행이나 혹은 개발품들을 관리할 때 이 디벨롭먼트 페이즈라고 주고 파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체분을 하게 되고요.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양산 파트를 바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할 때 이 프로덕션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체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옵션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일단 저희가 플랫폼으로 오게 되면서 여기 옵션들의 총 이제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하게 되는데 첫 번째 Enable Change Control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어떠한 뭐 부품을 확정을 짓거나 부품을 변경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은 체인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해야 될 때 이런 것들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어떤 파트들을 가지고서 승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체인지 오더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강제화를 시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피규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양 적용되어 있는 어떤 통합 BOM, 이봄 구조를 가지고 갈 때 이 컨피규어드 파트라고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컨피규어드 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모델 정보나 혹은 날짜 정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펙티비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파트하고 그 다음에 3D 모델에 되는 파트 스펙 파트는 이 파트 스펙과 연계된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파트를 만들게 되면 실제 빈 깡통에 3D 형상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파트 스펙이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봄 싱크를 한다거나 봄투 캐드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설계 작업으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아무것도 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넘버 파트는 한 번에 이제 파트들 여러 개 딸 수 있게끔 좀 강화되어 있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크게 이게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또 나눠지게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설계에서 관리돼야 되는 속성, 즉 UOM이나 뭐 예측되는 중량이나 그 다음에 실제 그 파트가 릴리즈 돼야 되는 타겟 날짜 이러한 것들을 설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처럼 설계에서 입력하거나 관리에 대해진 속성들 그리고 협력사 혹은 생산에 전달돼야 되는 내용들을 입력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입력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면 새로운 파트가 이렇게 하나 따지겠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기본이 되는 파트를 딸 때는 지금 보시는 크리에이트 파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파트를 생성하는 기능 중에 듀플리케이트 파트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클론 베이스드 온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저희 3D 서치가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그러한 BOM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저는 이제 A000103-01 얘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트 넘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clude related data라고 해서 해당되는 이 파트의 정보들 중에 내가 어떤 것들을 카피를 해서 만들 거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봄이랑 그 다음에 레퍼런스 도큐먼트가 선택이 돼서 카피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이봄 미드 서브티튜 대체품이나 그 다음에 MEP 파트, 스페어 파트, 뭐 스펙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볼 수 있죠. 대부분 이제 요 스펙까지도 같이 선택을 해서 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BOM 구조 그 다음에 3D 데이터까지도 가져오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오토네임 시리즈 선택해서 파트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옵션들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자, 이제 프로덕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항상 워크 언더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되는 이 워크 언더 체인지라는 부분에다가 체인지 액션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디벨롭먼트로 해서 한번 따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되는 베이스가 되는 파트가 지금 현재 프로덕션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만들 때는 항상 무조건 프로덕션 페이지의 파트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워크 언더 체인지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게끔 지금 알라트가 뜨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체인지 오더 만들고 체인지 액션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 해당되는 체인지 액션 선택하게 되면 해당 파트들을 듀플리케이트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저희 파트 만드는 부분들을 봤고요. 그리고 파트 삭제는 뭐 일반적으로 저희 엔지니어링 BOM 요 앱을 선택을 하게 되면 파트 정보, 그 다음에 스펙 정보, 그 다음에 체인지 정보, 그 다음에 레퍼런스 도큐먼트 정보 이런 게 쭉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인워크 상태에 BOM에 엮여져 있지 않는 파트들을 선택을 해서 지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생성했던 104-01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먼저 콤파스 선택해서 엔지니어링 폼 앱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엔지니어링 앱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앱의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 자, 엔지니어링 BOM 앱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새로 생성되어 있는 아까 이 파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삭제. 자, 그럼 이렇게 삭제가 됐죠. 자,